김정은이 이번에 군종 지휘관 회의, 즉 연대장들까지 모두 참여시킨 지휘관들과 군사 지휘관들과 정치위원들을 모집해 놓고 대강수패를 진행했습니다. 김정은이 말 맞다나 연설에서 이야기하듯이 건군 역사상, 즉 북한이 1948년 2월 8일 날 인민군을 창건했는데 이 건군 역사상 처음 있는 연합부대와 대연합부대, 각 군종병, 각 군종 사령관들과 정치위원들까지 군단장들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참여시키고 한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까지 모두 불러들이고 또 정치원들까지 불러들여서 그들을 김정은 자신에게 충성을 하도록 강요했고 그리고 당과 인민에게 충성할 때에 대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일 시대 때 1998년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북한은 선군 정치를 선포합니다. 정말 그때는 수십만 수백만 명의 아사자들이 생겨날 때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지 북한에서 직접 유엔에 약 50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발표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 그리고 식량이 없어 굶어 죽은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중국으로 탈출을 했고 그 일부가 지금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숫자만 해도 3만 5천 명이 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만 해도 아직도 수십만에 달한다고 하는 것이 최근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김정일은 군대를 내세워서 군대로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즉 군대를 앞세워서 인민들을 탄압하고 인민들을 짓밟으면서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내세웠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정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대는 곧 당이며 국가이며 인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김정은의 이 말을 보고 이것은 인민무력부 부장이었던 사람이 실기를 쓰면서 일기처럼 쓴 그 책을 발간됐는데 그때 그 책에 나와 있는 김정은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인민군대는 당이며 국가이며 인민이다라고 이렇게 군대를 축켜 세우고 군대를 당 위에 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민군대가 있어야 국가가 있고 당도 있고 인민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군대를 당 위에, 국가 위에, 국민 위에 놨던 것이 바로 김정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제를 김정일은 죽기 전까지 선군 정치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든 것에 우선했고 당보다도 우선하고 모든 물자나 모든 외화벌이 수단,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군대가 가져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군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외압을 틀어지고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군대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나하나 군대에 가 있던 것을 모두 빼앗아서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 앞장에 섰던 사람이 바로 장성택이었는데 결국 장성택은 이민군 총참모장, 당전의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차수였던 이민군 총참모장 이용호를 제거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장성택입니다. 장성택과 김정은은 손을 잡고 이용호를 숙청하고 그를 따르던 장군들 수십 명을 모두 총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다 정치범수용소를 보냈죠. 이렇게 군대의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또 이 군대 수장들에 대해서 김정은이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대 수장이었던 사람들, 인민군 총참모장이나 무력부장이었던 사람들을 대다수가 숙청된 사람들, 또 해임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총살된 것도 사실입니다. 인민군 총참모장 이용호뿐만 아니라 현영철이었던 인민군 대장도 총살된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즉 인민군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바로 주석단에 앉은 현영철이 졸았다는 이유로 총살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이렇게 김정은 시대에 와서 그리고 인민군, 조선인민군을 가장 국가보다 당보다 우선해 놨던 것을 이제 이번 이 대정치 강습회를 통해서 완전히 당에 귀속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았던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당의 전적인 혁명적 당의 군이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당의 명령을 철저히 관철하고 당에 충실한 조선노동당에 충실한 군대가 되라고 연설한 것도 이미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민군 보위사령부를 인민군 보위국으로 즉 총참모부 보위국으로 전락시키고 그 권한을 모두 빼앗아서 회수하여 국가 보위성으로 넘긴 것도 바로 김정은이 한 중에 김정은이 한 인민군을 축소시키는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바로 인민군 인민군 보위사령관이었던 김원웅이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옮겨가면서 그때 인민군 보위사령부를 보위국으로 낮춰놨던 거죠. 95년부터 98년, 99년 사이, 즉 1차 고난의 행군 시절에 심화자라는 사건을 일으켜서 수만 명을 총살하고 제거할 때 바로 이 보위사령부가 동원됐던 겁니다. 국가보위부 부부장까지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이 보위사령부. 그 권한이 대폭 축소돼서 지금은 보위국으로 전락됐죠. 이렇게 김정은은 군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 그리고 군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 되는 것들을 모두 빼앗아서 당으로 다 복귀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새로 조직된 39호실 외에 외화벌이 기관 38호실이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가지고 있던 외화벌이 기관들 그리고 광산과 이 외화벌이 기관들을 모두 38호실로 이관하게 하고 그 38호실을 새로 신설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민군 내에는 지금 총참모부, 인민무력부에는 국방성이라고 하죠. 이 국방성에는 군대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또 후방물자를 보장할 수 있는 외화가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이 외화를 인민군 병사들에게 보장할 그 공급책에도 기름이나 설탕을 또 고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고 김정은에 주는 외화를 가지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이 물자를 사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돼버린 것이죠. 그 전에 인민군 총참모장 이용호 시절에는 모든 것을 군이 독자적으로 수입도 했고 또 군이 독자적으로 모든 외화벌이 기관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던 것을 이번 대정치 강습회를 통해서 그것도 연대장 이상 모든 군사 지휘관들과 정치인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제는 당에 충실한 군대라는 것을 못 박아버렸고 총비서, 조선노동당 총비서인 바로 김정은 자신과 조선노동당의 충직한 인민군 지휘관이 되라고 연설했던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은 자기의 권력을 집중시키고 인민군 지휘관들을 자기에게 결집시키고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번 이 대강습이 김정은에게는 악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악재로 작용했을까요? 이건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인민군 지휘관 부대들에 참여했던 연대장이나 사단장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일 동안 이 대강습회는 말이 대강습회지 김정은이 첫날 1시간 동안 강습회 개강 연설을 하고 그리고 30분 동안 결론을 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 3일째 27일 날 아침에 약 1시간 동안 잠시 참석했다 들어간 것이 전부입니다. 거기서 폐강을 하면서 또다시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연설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3일 동안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고 했더니 강습을 하고 당 정책이나 김일성, 김정일 때 내려오던 교시나 말씀 또 김정은의 지시문화 같은 이런 것들을 정치 사상 교양 강습을 한 것이 아니라 사상투쟁회를 했다는 것이 여기에 참석했던 부대 지휘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자신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잘못된 점
자, 부대 관리를 잘못한 점, 이런 것들을 호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 비판의 모습은 바로 권영진 총정치국장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일반 토론자들, 사단을 대표해서 몇 명의 사단장들이 자기 비판을 했고, 또 연대장들을 대표해서 몇 명의 연대장들이 하고, 군단장, 이런 병정군 사령관들이 앞에 나가서 자아 비판, 즉 자신들이 결함을 털어놓고 비판하는 이런 사상 투쟁 회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대강수패를 조직할 당시만 해도 이민군 지휘관들, 연대장을 비롯한 모든 이민군 군종 지휘관들은 올라오면서 큰 기대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강수에 참가한 연대장이나 사단장들은 이번에 새로 임명되고 승진한 사단장, 군단장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참여하면 김정은이가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이민군 병사들에 대한 물자 공급이나 아니면 훈련복이라든가 훈련에 필요한 이 후방물자, 훈련 장비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을까. 또 김정은의 커다란 선물이 이민군 병사들에게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큰 선물은 아니더라도 이민군 병사들이 먹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고기와 쌀, 기름과 같은 이런 것들을 아마 이민군 후방총국의 지시에서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자아 비판을 하고 욕을, 그런 이민군 병사들에게 된 물자 대신 또 선물 대신 욕만 한 보따리씩 먹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번에 모든 권한이 인민군에서부터 조선노동당으로 다 이관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관된 조선노동당에 충성하는 맹세와 소약을 하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소약 외에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이 그냥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려가서 그 부대 병사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 연대장, 사단장들이 평양에 와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을 만나면 이번에 우리 연대장 사단장이 부대장들이 내려올 때 뭐인가 그래도 김정은의 선물을 좀 받아가지고 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선물은 연필 한 자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욕만 깃다 먹고, 그리고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연회를 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회장이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한 책상에, 한 테이블에 약 12명씩 앉았는데 약 한 2,000명이 이번에 회의에 참석했죠. 이 2,000명의 군종 지휘관들이 참석한 그 연회, 한 테이블에 12명씩 앉은 이 테이블의 음식을 보면 초라하기가 우지없습니다. 제가 그 음식한 사진을 그 테이블에 올리려고 했는데 벌써 북한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은 참석도 안 했습니다. 사실 이들을 결속하고 다시 자기 주위에 묶어 세우고 자기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연회를 잘 차려주고 자기가 직접 참석해서 권배를 하고 자기를 위한 충성의 권배를 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회의 1시간, 2시간 회의에 참석해서 연설한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 김정은이 알면서도 거기에 연회에 참석하지 못한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회의할 때 김정은이 조선중앙TV에서, 이것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과 같은 데서는 사진만 나왔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중앙TV에서 30일 날 보도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 뒤통수 머리에 뭐인가 커다란 상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이런 상처가 있다는 것은 김정은의 건강이 나쁘다는 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뭐 대장암이든 위장암이든 뭐인가 큰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상처도 생겼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초라한 그 음식 때문이 아니라 뭐 김정은이 참석했다는 음식은 좀 더 풍성하게 준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김정은이 건강 때문에 술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술을 받고 한 잔도 안 마시고 내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만큼 건강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즉 김정은은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스트레스와 업무 과정에 시달리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먹던 술, 이 연회에서 그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 마시던 술도 한 잔도 마실 수 없는